귀에서 쿵쿵 아니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4만 명 넘는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해보면서 특히 이명의 다양한 종류와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명하면 삐 이런 소리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명의 종류는 어마무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박동성 이명은 다른 일반적인 이명과 전혀 다른 원인과 치료법을 가지고 있어서 구분이 필요한데 오늘 이 박동성 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막 긴장했을 때 귀에서 심장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저도 박동성 이명인가요? 우리가 극도로 긴장했을 때나 아니면 스쿼트를 엄청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귀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 같은 경우에는 박동성 이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보통 긴장이 해소되고 다시 나의 심박수를 찾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병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반복되거나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혹시 이거 병 아닌가? 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박동성 이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병력 청취가 중요한데요. 내가 증상이 언제 얼마나 자주 발생한지 확인하고 또 어떤 상황, 운동 상황이나 긴장 상황이나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 증상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과거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복용약 같은 경우도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갖게 됩니다. 이 박동성 이명은 내가 신경학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진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귀 주변에 청진기를 대고 박동성 이명이 들리는지 확인하고 특히 환자의 맥박이랑 동시에 들으면서 환자의 맥이랑 이 청진기에 나오는 파동 소리가 일치할 때 거의 박동성 이명 진단이 나오게 돼요. 또한 이 박동성 이명이 청진기로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영상을 촬영하거나 조형물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 환자가 뇌질환 과거력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그거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 정밀한 뇌 MRI나 MRA 같은 조형물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청력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처럼 미세한 청력 검사를 해서 혹시 박동성 이명과 관련된 청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노인성 이명이라든지 노화성 이명이라든지 다른 이명들이 끼고 있지 않은지 다방면으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동성 이명은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박동성 이명만 있는 경우에는 청력 검사는 거의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박동성 이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내 심장이 뛰는 정도와 이 소리가 서로 일치하는 파동으로 반복적으로 들리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운동 상황이 아니고 안정된 상황에서도 이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정 자세, 내가 고개를 숙이거나 턱을 앞으로 뺐을 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박동성 이명은 일반적인 이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인 이명,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이명은 우리가 주관적 이명이라고 해요. 주관적 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감각을 실제로 객관화시키는 건 다 추정만 될 뿐이지 들을 수는 없어요. 동일하게. 근데 이 박동성 이명은 정말 물리적으로 그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의사도 들을 수 있고 나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정말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명을 우리가 객관적 이명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이명이 박동성 이명이에요. 그러면 이 박동성 이명은 일반 이명에 비해서 치료가 더 쉬운가요? 다른 이명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왠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어려울 것 같고 박동성 이명은 그냥 청진기만 돼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박동성 이명을 치료해보면요.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명이 들리게 하는 혈관에 막힌 것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고 그것이 턱관절의 움직임이나 척추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로 전복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10번 안에 다 나으세요. 그래서 10번 치료 안에 해결이 되니까 박동성 이명 별거 아니네 라고 했다가 혈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막상 치료해보면 병이 점점 더 전이됨에 따라서 오히려 오리무중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감압술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에도 그 혈관이 딱 특정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박동성 이명이 나타나기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서 실제로는 수술요법까지는 권하지 않게 돼요. 오늘은 박동성 이명의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박동성 이명 환자분들은요, 일반 이명과 다르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면요, 귀에 압력이 가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산책 같은 운동이 더 도움이 되시고요. 유산소 운동도 강하게 오래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박동성 이명은 자세랑 가장 연관이 높은 이명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앉는 자세라든지 특히 경추와 머리 이 두 개의 위치를 바르게 하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압법 참고하시는 것도 특히 박동성 이명의 좋은 지압법이니까 하루에 3번씩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박동성 이명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